하이 런지 트위스트는요, 양 발이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양 다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죠. 그죠? 환경이 됐어요. 그 환경 안에서 골반이 양 다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확률이 높아진 동작을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상체를 이렇게 비틀었어요. 좌우에 골반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골반이 좀 더 내려가고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비틀 때에 비틀었는데 이 척추 전체에서부터 다리까지 다 같이 비틀었어요. 그럼 이건 틀린 걸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틀 수도 있죠. 오른 골반을 내려서 이 비틀기에 보세요. 비틀기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틀릴 때가 쉬울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틀 때가 쉬울까요? 길어지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비틀기가. 그래요? 자, 그렇게 비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밀레스 플로우를 하지 않고 이런 자세, 기능해부학적인 움직임, 뭐 가동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자세를 그냥 만나서 비튼다라고 하면 완전히 보통 많이 비트는 패턴이 무릎이 살짝 구부러서 내려오면서 무릎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비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패턴이. 자, 그런데 우리는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비트는 수련을 했던 사람들과 골반에서 통제해서 비틀기를 했던 사람들의 힘의 차이와 그리고 수련을 하고 나서 부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알게 됐고 지나지 않은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축으로 비트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리밀레스 플로우 안에서 하이런지 트위스트는 여기 골반은 최대한 전사 1처럼 중립으로 있고 요추에서부터 경추까지를 비튼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 전사 1하고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단지 발꿈치가 들려져 있어서 높이가 조금 더 있을 뿐이고 그래서 발꿈치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쉬워요. 전사 1 자세에서 발이 약간 바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다리가 회전하는 움직임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발꿈치를 못 내려서 발목 뒤쪽이 짧아 있는 분들, 아킬레스가 짧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발꿈치를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고요. 또 발가락에 5발가락으로 누르는 또는 발꿈치를 들었을 때 다리 안정성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전사 1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파워런지 할 때 전사 자세에서 상체 앞으로 기울이는 걸 한 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이런지 트위스트에서는 그러니까 하이런지가 나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조금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골반을 통제하니까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골반을 내가 능동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은 최대한 비틀지 않고 최대한 좌우 균형을 유지하려고 저항하면서 요추에서부터 경추까지 비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틀었더니 팔이 바깥쪽이 다리의 바깥면과 닿아요. 그죠? 안 닿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를 못 비틀면 여기가 안 닿죠. 그래서 팔이 여기 허벅지 위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냥 기대고 있는 경우. 또는 팔은 꽂았는데, 그러니까 팔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요추에서부터 경추까지 덜 비틀어져. 그러면 몸의 어느 한 부위에서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야. 바인드도요, 똑같이 의자 자세의 형태에서 척추 비틀고, 그 다음에 골반도 가능하면 평행한 상태에서 바인드를 하고 싶어요. 그냥 더 많이 비트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날개뼈가 약간 달라요. 이렇게 손과 손을 저항할 때 날개뼈는요, 양쪽 등이 팽팽한 느낌으로 돌아요. 그런데 한 팔이 뒤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후인을 해야겠죠. 후인 및 내전, 하방회전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수련자의 몸통의 사이즈, 팔 길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뒤로 가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팔이 뒤로 가려면 날개뼈가
하방회전을 하면서 후인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고 내전하는 방향성 나오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련자의 몸통의 길이가 다리를 지나갈 때 너무 짧거나, 그죠? 너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바인드를 하려고 했더니, 바인드가 되기는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팔이 되게 얇고 몸통도 되게 얇아요. 그래서 잡았더니 너무 많이 남는 거야. 손 잡았는데 너무 많이 남아, 공간이. 그러면 그냥 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좀 당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누구에 맞춰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나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많은 동작들이,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이 그 안에서 디테일이 복합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기능해부학적인 그러니까 기능해부학적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엉덩이가 한쪽이 내려갔다, 골반이 내려갔다라는 건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허벅지 위에 기댄다라는 거는 이렇게 기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시고요. 이 편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 아까 무릎 구부러진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바인드를, 그러니까 무릎을 일부러 구부려서 바인드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구부리는 것과 그냥 다리 자체에 통제가 안 돼서 구부러지는 거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날개뼈가 팔이 뒤로 가니까 날개뼈가 후인하고 하방회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과 별개로 비틀기를 하고 싶은데 척추에서 비트는 움직임이 안 나오거나 또는 척추에서 비트는 움직임을 잘 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비틀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구령이 왼 가슴을 하늘 방향으로 열고 싶어요. 그러면 왼 어깨를 더 뒤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당기기 위해서 날개뼈를 후인하거나 후인한 상태에서 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를 뒤로 당겨서 앉아서 척추 비틀기 하면 어떻게 가요? 왼 날개뼈는 뒤로 당겨 후인하고 내전하면서 비틀고 오른 날개 견갑의 움직임은 어디에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비트느냐에 따라서 견갑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